안녕하세요. 재종길 TV의 재종길입니다. 새해가 벌써 여섯째가 되었네요. 어제는 소환이었는데 소환이 참 무서운 가장 추운 무서운 시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안이 소환 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그래서 소환이 가장 추운 시기인데 그래도 겨울치고는 쌀쌀하긴 하지만 그렇게 춥지 않아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입니다. 낮에는 그냥 외투가 없이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좋은 꿈 많이 꾸셨는지요? 그리고 새해에 미뤄놨던 여러 가지 일들 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하셔서 또 1년쯤 지나서 연말에 그때 2022년이 참 좋았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안산 이야기를 쭉 해왔고 그 중간에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아마 우리 한국 최초로 비대면 출판 기념회가 그래도 무사히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일부 분들이 저자의 사인을 꼭 받고 싶다 그러셔서 11일 다음 주 화요일에는 사인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이 오시면 제가 사인을 직접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바로 이 자리가 출판기념회 했던 자리고 또 안산TV의 주 무대라고 그럴까요? 그 이제 책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시아오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안산과 시아오는 뭐랄까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안산은 시아오 생성과 운명을 같이 했고 또 지금도 시아오는 안산과 함께 안산의 미래를 설계할 때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아오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그동안 컸지만 또 앞으로 안산의 미래에 시아오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바다라고 할 때 시아오를 비롯해서 서해안 여러 곳을 다 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아오는 1970년대 후반, 1977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후반에 이 지역을 산업단지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한 반을 특수지역 사업 또는 시와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죠.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안산과 시아오 대부도를 좀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면 제가 다음에 다시 저쪽에서 PPT를 해서 더 상세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하려다가 원래 여기가 재종길 TV의 본 무대여서 이쪽에서 칠판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파란색 선, 이 안쪽에 있는 파란색 선은 옛날 해안입니다. 조선시대 때 해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고동색 핏금 또 안쪽에 있는 해안,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아주 옛날 해안이죠. 그리고 이 대부도도 이쪽이 옛날 해안이죠. 그런데 여기를 군자만이라고 했습니다. 군자만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의 고기 맛이 참 좋고 수산물이 많이 나서 사홍원에 분소가 있을 정도. 사홍원은 이제 임금님의 수라상에 들어갈 그런 좋은 식재료를 모으는 곳인데 수산물은 여기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지역의 수산물이 맛도 좋았고 생산량도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얕은 바다가 안에 있고 요 입구를 막기가 아주 편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그 시화 방조제 넘기 전에 그 시흥시 여기 이제 레이더망 같은 게 있는 그곳이고 오이도가 여기입니다. 옛날에 이거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여기 떨어져 있거든. 이게 이제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부터 이 안쪽으로 방조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약 12km가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죠. 이게 12km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거리를 짐작해 보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 일대 제가 그려진 않았지만 요 일대가 다시 여기가 오이도 횟집촌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또 조선시대 때 후반에 이 일대를 농지로도 만들고 염전으로도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약간의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중소기업 산업단지로 만드는 계획을 197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고 또 거기에 시흥신도시, 안산신도시를 만들려고 한 것이 반을 특수지역 사업인데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77년경부터입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이 방조제를 맡기 시작한 거죠. 제가 아까 시화 간척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시흥 화성이죠. 시화호도 시흥 화성의 이름을 따서 시화호가 된 거죠. 그때가 여기가 시흥이고 여기가 화성이죠. 여기는 물론 그 당시 옹진군이었지만요. 그래서 요 시흥과 요 반대편 대부도의 방아머리를 이은 것이 시화호 방조제인 거죠. 간척 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을 막고 만에 있고 좀 좁은 곳을 막고 그 안에 물을 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은 그럴까요? 흙이 드러나고 그 흙이 마르면 농지로도 쓸 수 있고 집도 지을 수 있고 그게 간척 사업입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 바다를 막아서 물을 빼서 땅을 만들어내는 일.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나라는 다 그렇게 하죠. 이곳이 그렇게 해서 생성된 거죠. 그런데 시화호는 정확히 보면 이렇게 섬이 하나죠. 이게 대부도라고 한 가장 큰 섬이고 그 다음에 성감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다음에 불도라고 하는 섬이 있고 탄도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길지만 그 다음에 대부도와 성감도 사이에 대선방조제라고 조그마한 게 있고 또 여기 불도에도 조그마한 게 하나, 탄도에도 하나, 또 탄도와 화성까지 이어지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 방조제고 그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시화호라 한다. 물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서 요 안쪽은 약간 민물 비슷하게 조성이 되었지만 여기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에 여기를 메웠어요. 완전히 막았어요. 막으니까 해수유통이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미 공장이 1000개 이상이 그 당시에는 들어왔을 때니까 이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막 이 시화호에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수 처리장이 제대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장의 폐수들이 시화호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가 극도로 오염이 된 거죠. 그래서 COD라고 해서 COD가 보통 2, 3 뭐 그 정도가 좋은 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18 ppm 뭐 어떤 때는 평균적으로 18 ppm이니까 20 ppm이 훨씬 넘 도저히 살아있는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바다가 1994년부터 이어진 거죠. 그래서 1997년에 어쩔 수 없이 본래 목적은 여기에 담수호를 만들어서 여기에 공단에다가 공업용수로 쓰고 또 여기 요 남쪽은 이제 농지를 위한 거니까 농토에 농업용수로 쓰려고 했죠.
근데 물이 너무 썩어버리니까 도저히 그것을 쓸 수가 없었고, 또 이 안산 시흥 화성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해서 결국은 1997년에 해수를 유통시킵니다. 여기에 조그마한 이제 물 유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조력발전소를 제안했죠. 조력발전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드리겠지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력발전소에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97년경에는 여기가 완전히 생물 하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썩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다가 이제 그 주변의 시민들의 요청과 또 항의와 불만, 여러 가지 데모라고 해도 좋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이 바다가 2001년에는 담수호를 포기하고 해수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조력발전소는 그 이후에 됐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이 호수의 지위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안산도 대부도를 빼더라도 바다와 접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아오의 생성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안산의 역사하고도 이어져 있고, 안산이 신도시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안산에서는 이 시아오의 오염의 오명을 다 안산시가 오롯이 짊어지게 된 거죠. 지금도 안산시 하면 시아오 오염, 공단 오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 시아오도 요렇게가 시흥시입니다. 요렇게가, 요 정도가 시아오 중에서 시흥시의 권리가 있는 수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쪽에 요렇게가 화성시가 권리를 가진 곳이라고 볼고, 나머지는 이제 안산시의 권리가 있는 그런 수면이라고. 물론 안산시가 제일 넓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그 불명예를 상당히 져야하는 건 사실이지만, 오롯이 안산만 져서 좀 그런 아쉬운 면이 있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 공장이 초기에 대기오염도 심해져서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산이 지금까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아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도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도 얘기는 나중에 좀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아오를 보면, 시아오가 이렇게 내가 초록색 선으로 그어놨는데, 이쪽이 시흥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안산 수역이고, 여기가 화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부터 안산이죠. 안쪽이 안산이고 여기가 시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산인 대부도를 가려면 시흥시를 거쳐가거나 또 화성시를 돌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여기 시아오 백길이라고 만들어서 안산 사람들이 백길을 타고 안산의 수면과 또 육지를 건너가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볼 때 요 발안선은 안산선의 바다가 되고, 여기가 대부도 풍도 6도인데 좀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거리보다 2배쯤 떨어진 이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안산이 갖고 있다. 시아오가 이제 2001년에 해수로 되고 해수 유통이 자유로워지고, 지금은 굉장히 수질이 좋아져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이쪽 일대에서는 조개 잡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그래서 시아오가 많이 살아났고요. 초창기 시아오가 어려웠을 때는 생물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특히 봄에서 여름에 이 물이 오염되고 이럴 때는 그 생물들이 거의 일부 살아있는 것도 폐사했다가 겨울이 되면 또 새로운 물의 공급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좀 살아났다가 죽었다, 이걸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환경을 상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제 이 바깥 바다와 같은 바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아오는 제가 이제 시아오는 안산과 운명을 같이 한 또 안산의 탄생과 같이 탄생된 호수입니다. 인공호수이지만 바다로 칭해진 호수이고 또 안산이 시아오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안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방아머리에 요트항이 생기면 요트의 일부가 또 이 안산천 입구까지 들어올 날도 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에게 애물단지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 시아오는 우리에게 또 희망을 주는 굉장히 넓은 수면이고 또 안산지와 함께 발전해야 될 그런 또 호수이기도 합니다. 안산이 호수와 함께하는 그런 도시다, 바다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